얼음처럼 차가운 겨울밤,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속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오랜 역사와 한때 번성했던 광산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멈춘 듯한 조용한 마을이었다. 나는 그곳에 있는 작은 민박집에 묵기로 했다. 민박집 주인은 인자하게 웃는 할머니였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이 마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나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당부한 한 가지가 있었다. 밤이 되면 절대 마을 뒷산 쪽으로 가지 말아라. 할머니는 이유를 묻는 내게 그곳이 하얀 여인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예로부터 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점만을 힘주어 말했다. 나름의 호기심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고요해졌고 나의 호기심은 더 강해졌다. 나는 할머니의 충고를 어기고 손전등을 챙겨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막상 산 입구에 도착하니 기묘하게도 산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길다란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그 모습에 매료된 나는 멈출 수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 여인의 얼굴은 점점 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흐릿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오래된 무덤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그 무덤 앞에는 하늘 품은 자의 쉼터라는 묘비가 세워져 있었다. 순간 불길한 기운이 나를 덮쳤고 나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등을 돌렸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산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끝없이 이어진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방향 감각을 잃은 나는 불빛을 따라 계속해서 걸었다. 정신없이 숲을 헤매던 중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들 사이에서 인적이 느껴졌다. 내가 바라본 방향에는 억울함에 산자조받은 영혼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그들의 무거운 시선이 나를 관통하며 지나쳤고 뒤에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절박함에 사로잡혀 마을을 향해 돌아갈 길을 찾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숲은 점점 거칠고 어두워져 갔다. 그때 희미하게 귀가에 들려오는 작은 방울 소리가 내 정신을 깨웠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처음 올라왔던 산 입구였다.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마을에 도착한 나는 다시 민박집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이제 알겠지. 그곳은 당신이 찾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긴 밤을 보내고 다음 날 그곳을 떠났다. 그 이후로도 가끔 꿈속에서 그날 밤 하얀 여인을 다시 만나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그 숲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아도 될 사실들을 알게 된 후 그곳은 나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밤 서울의 어느 한적한 동네에 사는 대학생 수지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습기 찬 여름밤의 더위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이상하게도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공부하던 교재를 덮고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험을 위해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지가 잠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왠지 모를 싸늘함에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시간을 확인하자 아직 새벽 2시였습니다. 창문을 통과하여 불어오는 바람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을 풀기 위해 수지는 일어나서 전등을 켰고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시골에 계셔서 집에는 수지 혼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간 수지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어느새 거실 창문이 약간 열려있고 커튼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간단히 창문을 잠그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보았지만 다시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맴돌았지만 그것을 털어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 온 메시지인 줄 알고 열어본 수지는 의외의 메시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 오늘 잘 자. 혼자서 조심하고 라는 익명의 메시지였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창문을 다시 확인하고 그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수지는 아침이 되자마자 경비실로 찾아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비원과 함께 영상을 돌려보던 수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새벽 2시 무렵 잠깐이나마 수지의 집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가려졌지만 그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경행이도 큰 위협에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으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경비실의 권고로 잠시 동안 집을 떠나 친구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메시지의 주인공은 밝혀지지 않았고 수지는 조금씩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로 수지는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수지는 핸드폰이 또다시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화면을 열어보니 또다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잘 지내? 다시 만나서 반가워. 전과 동일한 번호에서 온 익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수지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불길한 메시지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핸드폰 번호를 추적해 수지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사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수지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학교의 선배로 밝혀졌고 몇 년 전부터 수지를 몰래 사진 찍고 관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방에서는 수지를 찍은 사진들과 그녀의 생활을 기록한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수지는 정신적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친구와 가족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지에게 항상 경계심을 가지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수지의 기억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고 그녀는 여전히 가끔 외출하기 전에 집안의 창문과 문을 여러 번 확인하곤 합니다. 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해 늘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제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조용한 시골로 이주해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집 근처 오래된 숲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된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이 씨, 숲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곳엔 100년도 더 된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제이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은 그녀는 숲을 탐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흐린 오후에 제이는 과감히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마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흥미가 뒤섞인 감정으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오래된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저택은 낡고 허물어져 있었으며 주위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문을 밀고 들어갔고 내부는 더 기괴했습니다. 벽에는 낡고 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등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앞을 보자 갑자기 사진 속 인물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진 듯 보였습니다. 놀라움에 뒷걸음질 치던 제이는 거울로 된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거울은 보통의 것이 아니었고 그녀가 다가서자 물결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튀어나와 제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제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자 자신이 마루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이었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문득 그녀의 발끝에 앉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고양이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인 채 저택의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제이는 어떻게든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저택을 빠져나와 숲에 출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무사히 숲을 빠져나왔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이는 숲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에게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에 그녀의 창문으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다시 돌아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제이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창문을 꼭 닫고 불을 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는 숲 근처에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그 숲에 대한 새로운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이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숲에 기이한 존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의 경험담은 한동안 한밤중 공포 이야기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